그룹 방탄소년단 전국의 솔로 데뷔곡 세븐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한 곡이 빌보드 핫백 정상에 오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개인으로는 두 번째, 그것도 데뷔 후 딱 10년 만에 솔로 데뷔곡으로 거둔 성과였죠. 카메라만 마주쳐도 눈을 피하던 부끄러움 많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1997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전정국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남 중 둘째, 위로 형이 한 명 있었죠. 백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백양중학교에 다니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빅히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녀본 학원이라곤 태권도장 하나뿐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어 보였던 이 소년의 인생은 만 13살 한 오디션 무대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게 됩니다. 2011년 정국은 엠넷 슈퍼스타 K3 오디션에 참가합니다. 2AM의 이 노래와 아이유의 미아를 불렀지만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죠.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방송에서조차 편집돼 나가지 못할 만큼 그저 스쳐 지나간 무대였어요. 하지만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 눈에는 다르게 보였나 봅니다. 오디션이 끝난 뒤 무려 7개 기획사가 정국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그 중엔 당시 빅히트보다 훨씬 큰 회사들도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가장 큰 곳을 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국이 고른 건 그중 가장 작은 회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죠. 그때 랩몬 형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현님도 보고 와 되게 좋겠다 해서 여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굳혔었어요. 이미 빅히트에 소속돼 있던 RM의 영상 한 편이 13살 소년의 진로를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2011년 6월 4일 정국은 빅히트의 연습생이 됩니다. 연습생 생활은 정국에게서 평범한 학창시절을 조금씩 지워갔습니다. 서울 신구중학교로 전학해 2013년 2월 졸업했지만 데뷔 준비 때문에 곧바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죠. 결국 정국은 또래보다 1년 늦은 2014년 3월에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당시 정국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였다고요. 숙소에서도 조용한 편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조차 힘들어했다고 하죠. 멤버 B는 방송에서 정국이가 그때는 정말 조용하고 샤워할 때도 진짜 멤버들이 다 잘 때 하고 낯가림이 정말 심했어요. 인터뷰에서도 한두 마디가 전부였던 정국은 어느새 팀 안에서 사춘기 담당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 정국에게도 확실한 재능은 있었습니다. 바로 춤이었죠. 월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정국은 약 한 달간의 미국 댄스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손성득 안무가와 함께 태평양을 건넌 정국은 어반 스타일부터 파워풀한 안무까지 여러 스타일을 흡수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정국의 실력은 말 그대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13일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이 무대에 섭니다. 정국 만 15, 멤버 중 가장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데뷔가 정국의 낯가림까지 없애주진 못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2015년 I Need You 활동을 기점으로 정국은 눈에 띄게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굳어있던 소녀는 어느새 흥이 넘치는 멤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2016년 8월 정국은 혼자서 MBC 복면가왕에 펜싱맨이라는 가면을 쓰고 깜짝 출연한 거예요. 멤버들도 소속사 이름도 없이 오직 목소리 하나로 평가받는 무대였습니다. 빅뱅의 If You를 부른 정국에게 판정단은 극찬을 쏟아냈어요. 결국 다음 라운드 진출엔 실패했지만 가면을 벗은 정국은 이렇게 소감을 전합니다. 올해 이제 20살이 됐는데 성인식을 제대로 치르고 싶어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늘 위축되던 그 소년이 이번엔 오히려 얼굴을 가린 채로 자기 목소리 하나만 들고 무대에 섰다는 게 흥미롭죠. 그룹이 아닌 오롯이 정국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받아 본 첫 경험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정국은 계속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데뷔 앨범 수록곡 공동 작사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매직샵 작사 작곡에 참여합니다. 2020년 데뷔 7주년을 맞아서는 자신이 만든 곡 하나를 조용히 공개하죠.
사운드 클라우드에 무료로만 풀었을 뿐인데도 별다른 홍보 없이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2021년에는 일본 활동곡 필름 아웃의 작사 작곡에도 참여해 정국이 참여한 일본 활동곡 중 최고 성적을 올리게 됩니다. 무대 위의 황금 막내와 무대 뒤의 작곡가, 두 사람의 정국이 이 시기부터 함께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국에게는 정식 솔로 데뷔보다도 먼저 찾아온 무대가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20일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 2022년 피파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이었어요. 정국은 이 대회의 공식 주제가 드리머스를 직접 부르며 개막식 무대에 섭니다. 카타르 국민 가수 파하드 알쿠바이시와 함께한 무대였죠. 한국 가수가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부른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K-팝 아티스트가 개최국이 아닌 나라의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선 것도 최초였고요. 현장에는 6만 명의 관중이 있었지만 전 세계로 눈을 넓히면 이 무대를 지켜본 사람은 추산 35억 명에 달했습니다. 발매 13시간 만에 102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 아직 정식으로 솔로 데뷔도 하기 전 정국은 이미 지구 인구 절반 가까이가 지켜보는 무대에 혼자 서 있었던 겁니다. 2023년 7월 14일 정국은 첫 솔로 싱글을 발매합니다. 제목은 세븐. 결과는 숫자로 먼저 도착했어요. 발매와 거의 동시에 빌보드 핫백 1위. 사실 이 자리는 3개월 전 같은 팀 멤버 지민이 라이크 크레이지로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밟았던 자리였습니다. 정국은 그 뒤를 이어 한국 솔로 가수로는 두 번째로 이 정상에 올랐어요. 세븐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에는 두 번째 솔로 싱글 3D가 빌보드 핫백 5위로 데뷔하고 11월 첫 정규 앨범 골든의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 역시 5위로 데뷔합니다. 세 곡 모두 핫백 5위 안에 든 거예요. 13살에 7개의 러브콜을 받았던 소년이 30을 앞두고 빌보드 정상권에 자신의 이름을 3번이나 올린 겁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정국은 입대를 발표합니다. 솔로 가수로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던 시점이었어요. 보통이라면 활동을 더 이어갔을 시기였죠. 사실 정국은 형들 중 가장 늦게 입대하는 멤버였습니다. 진, 제이홉, 슈가, RM과 V가 차례로 각자의 방식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정국은 지민과 함께 같은 날 육군 5사단에 나란히 입대합니다. 자대에서 정국은 조리병으로, 지민은 포병으로 복무했습니다. 7명이 다시 함께 설 무대를 위해서 황금 막내는 가장 화려한 순간에 잠시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2025년 6월 11일 정국은 지민과 함께 병장으로 전역합니다. 두 사람은 경기 연천 공설운동장에서 팬들 앞에 섰죠. 정국은 그날 이렇게 짧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6월 11일 제5사단 387 부대에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카메라 앞이 너무 오랜만이라 그리고 좀 화장도 안 하고 그래서 좀 민망한데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26년 3월 20일 방탄소년단은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정규 5집 아리랑. 다음 날인 3월 21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컴백 공연을 열었고 이 무대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7명이 다시 한 무대에 섰을 때 그 안엔 여전히 뭐든 해내는 막내가 서 있었죠. 2년 가까운 공백을 거치고도 무대 위의 정국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소년이 오디션 무대에서 떨어졌던 날로부터 15해가 지났습니다. 7개의 러브콜 중 가장 작은 곳을 택했던 선택, 카메라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던 낯가림, 완벽한 무대 뒤에서도 스스로를 몰아세우던 습관, 그리고 그 모든 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다듬어온 시간. 정국의 이야기는 그 선택과 그 시간들이 쌓여 만든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아미 여러분들의 가수가 되고 싶고 앞으로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